라우팅 얘기를 좀 하는데 금방 할게요. 라우팅 얘기는. 그래서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것은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경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경로를 찾을 때에는 컨트롤 메시지들을 보내서 찾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메시지, 이만한 크기의 메시지를 찾는 과정에서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찾을 때는 아주 조그만한 제어 메시지만 보내가지고 경로를 찾고 경로를 찾은 다음에는 최적의 경로로 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개념을 이해하죠. 그래서 라우팅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메시지들은 아주 큰 덩치 큰 메시지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모든 네트워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애드호c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은 노드의 이동성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동적 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다. 연결성이 빈번하고 예측이 힘들게 변한다. 라우팅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다. 실패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과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일반 노드의 정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드호크는. 그래서 다른 노드들이 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이나 네트워크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라우팅 기법은 크게 토폴로지 기반, 위치 기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은 쉬운 거죠. 위치 기반은 GPS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외로 우선하고 토폴로지 기반으로 하는데 토폴로지 기반은 크게 링크 정보 기반, 거리 정보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정보 기반은 각 노드들의 이웃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노드들의 이웃들을 파악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경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링크 정보 기반은 전체 정보를 노드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노드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필요할 때 계산을 해서 그 패스를 경로를 찾는 방식이고요. 거리 정보는 저 친구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10홉 가야지만 있어. 그리고 글로 갈 때는 다음 노드는 누구를 줘야 된다. 거기 그 정보. 그러니까 전체 정보를 유지하지 않고 일부 정보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보를 유지하는 거, 부분 정보만 유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정보는 뭐냐면은 거리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걸 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냐, 내 이웃 중에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는 선행적인 방법이 있고 반응적인 방법이 있는데 선행적인 것은 이제 정보를 다 늘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든 안 하든 늘 수시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라우팅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의 경우에는 내가 늘 받으니까 늘 받는데 필요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상 제 옆방에 있는 조재 교수님하고만 통화를 한다. 그래도 다른 교수들 정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응적인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아무것도 유지 안 해. 아무것도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조재 교수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방식입니다. 얘와 얘에서 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장점? 선행적인 방법의 장점. 뒤에 보지 말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빨리 찾을 수 있다.
빨리 찾을 수 있다를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 경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야 될 시점에서는 별도 추가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반응적인 방식은 내가 현재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늘 메시지를 보낼 때 추가적으로 정보, 오버헤드가 드는 거지, 시간이. 아마 통신에 배웠을 것 같고요. 거꾸로도 있죠. 얘는 정보를 많이 유지하고 얘는 정보를 적게 유지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주로 유지하는 거고 얘는 내가 필요하든 안 하든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요 두 개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해서 쓰는 경우는 선행적인 요소랑 반응적인 요소를 다 같이 쓰는 건데 주로 요 혼합적인 방식은 가까운 노드들은 선행적. 우리가 항상 애드홍 네트워크에서 뭘 한다? 이웃 탐색을 하죠. 그러니까 내 이웃과 관련된 정보는 선행적이든 반응적인 방법에서는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이웃한테 주는데 정보를 찾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플러딩을 최적화할 때 설명드렸듯이 그 이웃 탐색할 때, 헬로우 할 때 거기다가 내 이웃까지 줘버리면 늘 투홉 거리에 있는 애들은 정보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투홉까지는 선행적으로 하는데 오버헤드가 별로 안 듭니다. 어차피 이웃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투홉 이상이 되면 반응적인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상식적인 그런 기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라우팅 기법의 구성 요소로는 경로를 발견해야 되고 경로를 유지 보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를 발견은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경로를 찾는데 선행적 방식에서는 노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찾는 거예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에서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면 되거든. A에서 D까지. 그러면 찾으면 되겠죠. 반응적인 방식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거고 경로 유지 보수는 발견한 경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찾았어. 또는 내가 경로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 경로로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경로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방송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멀티캐스트 한다는 방향이 아니고 애드홍 네트워크에서 뭘 하는 거예요? 플러딩이 아니라 유니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즉 경로에 있는 노드들은 중계를 하고 나머지 노드들은 중계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A 찾았더니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았는데 경로를 찾았더니 A가 D를 보내려면 요 경로로 가야 돼. 그러면 쭉 주면 B가 받으면 또 C한테 주고 C는 또 D한테 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C가 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 됐더니 D는 저 멀리 딴 데 가 있어. 자기 이웃이 아니야, 더 이상. 그 당시엔 이웃이었는데 메시지가 가는 도중에는 이웃이 얘가 빨리 이동해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못 전달했습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경로 유지 보수예요. 문제를 발견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내 이웃이 이렇게 반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경로로 메시지를 더 이상 보낼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노드가 에러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에러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적인 방법에서는 자기가 이웃이 바뀌면 어떤 자기 주기가 되면 그 정보도 보낼 테니까 모든 애들이 다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안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이렇게 에러 주는 게 보안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한 거죠. 보내기 싫으면 그냥 에러 메시지 뻥 때리면
걔는 에러인 줄 알고 또다시 경로를 찾죠. 그러니까 얘가 보내는 에러 메시지가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모든 프로토콜 애들이 정직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악의적인 애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애일 수 있어서 그냥 에러 메시지를 그냥 뻥 보내버리면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보안적인 측면에서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도 보안을 강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애매모호한데 AOD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선행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거는 내가 내 주변 정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모든 노드한테 전송이 돼야 되죠. 그렇죠? 모든 노드들은 다른 모든 노드의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주기적으로 나는 정보가 바뀌면 내 주변 이웃이 바뀌면 전체 네트워크를 뿌려줘야 돼요. 그럼 그건 무슨 통신하는 거예요? 플러딩 하는 거죠. 근데 애드옥에서 플러딩 하는 것은 비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선행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기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선행적인 방법, 주기적으로 필요하든 안 하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든 노드한테 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각 노드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경로를 찾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AODB라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DSR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어요. On Demand Distant Vector Routing입니다. On Demand니까 반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On Demand. 필요할 때 찾겠다. Distant Vector라고 하는 것은 거리 기반. 목적 노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목적 노드를 찾고 싶어. 쟤 어딨지? 하면은 애동망으로 목적 노드까지 route request, 여기 REQ가 route request예요. 나는 D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뽕 보내요. 그럼 이게 플러딩해서 갑니다. 그러면은 궁극에는 D한테 가겠죠. D가 네트워크에 있다면 갈 거예요. 그러면 D가 받으면 걔가 나 여기 있어 라고 route reply 메시지 보냅니다. 그럼 그게 돌아오겠죠. 그럼 이 돌아오는 경로에서 다 정보들을 표시해 놓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A, B, C, D 이렇게 되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노드도 있을 텐데 A가 B를 찾고 싶어요. A가 B를 찾고 싶어요. A가 B를 찾고 싶으면 이게 route request message라고 보시면 돼요. route request message. 그래서 나는 A인데 나는 B를 찾고 싶다 라고 보내요. 그리고 홉수를 0으로 세팅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받아서 이런 테이블을 유지해요. 임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A가 내 이웃이다. 원오프 거리에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이 메시지를 또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홉수는 1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B까지 오면 A부터 여기까지의 홉수가 하나, 둘, 셋, 넷, 4홉이라는 건 3 메시지가 오면
4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쭉 가면서 여기에는 A, 여기는 A가 A로 보내려면 C한테 줘야 되고 2홉 거리에 있다 라는 걸 기록해 놓고 C는 1홉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오면서 이 정보를 토대로 이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캐시해 놓는 거예요. 각 노드들이. 그러면 여기에 가면 A로 가고 싶으면 D한테 줘야 되고 몇 홉 걸려요? 3홉 걸리는 거예요. D = 1. 이런 식으로 쭉 돼요. 그럼 이렇게 오면 B 입장에서 알게 되는 정보는 A가 나랑 통신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되겠고요. A는 나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4홉. 그리고 A한테 주려면 내 이웃 중에 누구한테 주면 돼? E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주면 A한테 줘 하고 주면 이 입장에서는 요걸 보고 D로 주면 되겠구나 해서 D로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래는 A가 B랑 통신하고 싶은 거죠. B가 A가 아니라. 그래서 A가 route request를 보내면 쭉 가면 이런 게 성립되고 거꾸로 B는 그러면 route reply를 뒤로 보내는 겁니다. route reply를 쭉 보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B가 쭉 route reply를 보내면 여기에도 이런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B랑 통신하려면 C한테 줘야 되고 홉수가 4홉 거리다. 그럼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왔으니까 route reply가 왔으니까 A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A는 메시지 보내려면 B한테 보내고 싶으면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C한테 주면 돼요. 그럼 C는 요 테이블 보고 B한테 가려니까 D한테 주면 되겠고 B한테 가는 메시지니까 E한테 주면 되겠고 요 E는 B는 이웃이니까 그냥 보내면 B가 받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할 때 쭉 가고 그러면 그 목적 노드가 답변을 쭉 해줘요. 답변을 쭉 해주면 그 답변이 도달하면 그걸 통해서 경로가 쭉 갔다가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가지 않고 여러 경로로 해서 여기로 가겠죠. D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플러딩해서 가니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아요. 그러면 어떤 놈을 처리할까? 물론 좀 기다렸다가 홉수가 가장 적은 놈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먼저 온 놈이 홉수가 적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도착한 애들 걸 서비스하고 나머지 건 버려요. 그러니까 플러딩의 개념에서는 항상 뭐래요? 중복 검사를 하죠. 플러딩 한다는 건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한 번만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팅에서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달하면 D는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놈을 바탕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온 게 이쪽으로 왔으면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어떤 노드로 가려고 그러면 몇 홉 걸리고 다음 노드가 누구인지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정보는 몰라요. 전체 경로 정보는 모르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메커니즘이니까 항상 최적화를 많이 하겠죠. 뭔가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최적화가 있냐면 이렇게 가는데 D한테 왔어요. 그럼 자기는 목적 노드 아니죠. A는 누구랑 통신하고 싶어요 지금? B랑 통신하고 싶죠. 근데 자기는 목적 노드가 아니니까 원래 정상적인 프로토콜이면 route request 보내면 또 중계를 해줘야 되죠. 한 번 더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D가 하필이면 B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B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 정직하다 그러면 얘는 그거를 안 보내고 얘가 바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죠. 여기에 이 정보가 이전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놈들 때문에 다른 애들 때문에 이렇게 왔던 애들 때문에 C가 D 아니 뭐 여기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갔던 애들 때문에 B는 D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B는 얘가 했을 때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route reply는 목적 노드가 할 수도 있고 그 경로상에 누구든지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저것도 보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중간 노드가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는 거야, 항상. 그러면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적인 측면하고 보안을 안 썼을 때하고는 너무 뭔가 생각이나 만족시켜야 될 게 너무 다른 거죠. 이런 거는 최적화 때문에 필요한데 이 최적화를 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중간 애들도 답변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보안에서는 안전한 라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거짓으로 계속 답변하게 되면 프로토콜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뭔가 목적 노드가 뭔가 어떻게 답변하게끔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 경로를 줄 때 또 뭐가 있냐 gratuitous RIP라고 하는데 내가 답변을 해주면 D가 답변을 해주면 D는 B한테도 지금 A라는 애가 너랑 통신하고 싶다라는 것을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보내주고 넌 보내지 마 내가 미리 보냈어라고 그리고 A라는 애가 너랑 통신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B가 알려주고는 끝내고 여기서 통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답변도 해주고 이 메시지는 끝까지 D한테도 갈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지만 D가 A랑 통신할 수 있는 경로도 아는 거고 또 정보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AODB는 필요할 때 내가 route request 메시지 보내고 걔가 갔다가 목적지에서 되돌아오는 걸 이용해 가지고 경로를 설정해서 그 경로로 유니캐스트에서 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얘 말고도 여러 경로로 가는데 첫 번째 도달한 애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달한. 그게 이제 AODB입니다. 대충 이해되겠죠? AODB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 건들은 다음 시간에